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에는 훈풍을 불어 넣어주고 있네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 중인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선을 뚫어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5% 급등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LS증권의 수석연구원 정다운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매파적 동결입니다. 이번 FOMC 회의를 결과를 두고 이 성명문이 생각보다 조금 매파적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동결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장에서 예상을 하던 거에 부합을 한 거고 매파적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은 성명서라든지 아니면은 모두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굳이 따졌을 때 매파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기라든지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매파적인 스탠스로 비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경기와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 중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업률 측면에서의 좀 개선을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온건한 매파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온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 경기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조금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 그리고 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연 중반에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 그리고 다음 행보를 기준금리 인상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상했던 동결이었고 예상했던 수준 안에서의 다소 매파스러운 그런 FOMC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리사 쿡 연준 이사 재판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고 또 파월 본인 이게 수사 이슈에 대한 발언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독립석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파월 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좀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장직을 내려놓고 나서 이사직을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은 하진 않은 것 같고 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압력이 어느 정도는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FOMC 회의 결국 큰 변수 없이 좀 잘 끝난 듯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중간중간에 매파적인 색채도 있었고 비둘기파적인 내용들도 있었지만 증시 자체는 그래도 꺾이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듯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슈퍼데이입니다. 오늘 사실 미국 증시에서 FOMC 회의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게 방금 전에 공개됐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의 실적이었죠. 컨콜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FOMC와 실적 발표 때문에 저도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실적은 앞에서 잘 짚어주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타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AI 활용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측면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 성장이 40%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고 원래 일반적으로 40%를 넘어서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기점이 되는 수준인데 이 부분을 좀 못 넘어선 게 약간은 아쉬운 포인트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하냐면은 이 AI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성장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마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실적을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신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생산 일정에 대한 부분, 양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강하게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공장에 투입이 되는 시기 내지는 생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FSD 관련해서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 이 FSD 라이센스를 좀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AI를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광고에 대해서 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몇 개 분기의 실적 발표에서도 충분히 꾸준히 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 부분이 다시 또 어떻게 강조가 되는지 실질적인 데이터 단에서 무언가 보여주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정의 주인공은 메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은 무려 7%, 8%까지 급등 중입니다. CEO의 발언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하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좀 높게 올려 잡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전날에 실적이 미리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적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 정주장에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는 실적을 얼마나 높게 기대를 하는 거지라는 사실은 좀 한편으로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실적 발표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19.2조 원으로 발표가 되면서 페이퍼 컨센서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컨센서스가 뭐 한 17.4조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상회를 했고 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스트릿 컨센서스에 조금은 부합하거나 약간은 상회하는 수준까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을 거야 뭐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긍정적인 포인트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총 금액으로 봤을 때 한 14.3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고 이 중에서 한 12.2조 원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사주 중에서 1,530만 주 그러니까 발행 주식 수에서 총 한 2% 정도를 차지하는 대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이 ADR 상장에 대한 가능성은 약간은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좀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펙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캐펙스에 대한 부분은 금액단에서는 확실히 좀 늘어나는 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디스플린에 대한 얘기들을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생산량 증가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부터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FOMC 회의도 끝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메타랑 테슬라 쪽이 잘 나와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좀 반도체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적 발표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밤에 뭐 마이크론 주가도 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렇죠. 모습이었고, 이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시장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했던 것은 세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있는데 세론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바라보면은 시장 전반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과열된 양상들이 없냐라고 하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과열이 당장 꺼질 거냐라고 했을 때 당장 꺼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의 상승세를 최대한 잘 누리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접근해야 할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을 좀 유지해 가는 한편 나머지 이제 뭐 조금의 로테이션을 활용한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뭐 코스닥 매매라든지 뭐 소부장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잡아가는 방식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장을 보면 야수의 심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떠오르긴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좀 더 집중해서 해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두 배도 허용입니다. 이제 단일 종목 두 배 ETF 허용도 시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서학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 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 하나만으로 돌아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간밤에 이제 밤에 좀 매매를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혜택이 있는 부분들, 세제적으로 혜택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 시간도 좀 편하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부는 그래도 좀 돌아올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뭐 정부의 정책들이라든지 최근 한국 시장의 강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일부 좀 서학개미들이 돌아올 만한 여지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배 ETF로 나올 만한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량주 선정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뭐 뻔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은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그리고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은 업종 내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될 것 같고 누구나 예상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은 뭐 이런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로 수급이 좀 몰렸는데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좀 대형주 쪽으로 다시 자금이 좀 쏠리게 될까요? 이 부분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대형주의 우호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수익률 갭이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따라잡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대형주 수급의 우호적인 부분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중소형주 수급이 좀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변동성과 그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레버리지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대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형주 수급의 우호적인 이슈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을 했으면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